최근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죠. 해피머니 INC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을 했고요. 또 직후에 경찰은 해피머니 INC의 본사와 그리고 임원진 등 그 주거지 두 곳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산법 전문인 저희 변호사들이 첫 케이스로 스터디를 하고 향후를 예측해서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기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윤재필 변호사님, 예. 그 해피머니 INC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셨는데 지금까지 해피머니 INC의 영업이익이나 내지는 영업현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은 없었나요? 제가 조금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23년도 감사보고서를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 감사보고서상 영업 손실이 30억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30억이요? 예. 그리고 2022년, 2021년 예. 봐도 역시 36억, 70억 정도 영업 손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업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영업 손실 원인이 뭔지 좀 살펴봤는데 2023년도 판매 촉진비가 한 1,01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었고요. 1,010억. 예, 굉장히 큰 비용이죠. 그리고 지급 수수료로 매년 한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런 점이 결국은 영업 손실을 계속해서 유지해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처럼 수년간 계속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바로 영업 현금 흐름 자체는 플러스였다는 점입니다. 계속이요? 예. 저로서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힘든 지점이었거든요. 이 지점이. 이게 마이너스인 회사가 어떻게 영업현금 흐름은 플러스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뭐 뉴스랑 이것저것 좀 보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결국 해피머니 측에서는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쌓아줍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을 다시 미지급금을 갚는 형태로,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그 돌려막기 형태로 계속 회사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 과정이 재무 상태표 상에는 영업 현금 흐름 자체가 플러스인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급해야 될 돈을 주지 않아서 플러스로 만들었다는 건 갑질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로 보이기는 해요. 예. 참,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 저희 뉴스를 통해서 쭉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실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가 그 티몬에서 한 5월 정도부터 한 3개월 동안 그 타임딜로 해가지고 한 10%씩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더라고요. 이때 한 7월까지 한 3개월간 3천억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이 시장에 풀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해피머니 상품권 제가 찾아보니까 5천원권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도 여러 가지 사용처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재민 변호사님, 그 해피머니 상품권 지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 회합 100145 사건으로 회생 개시 결정까지 이미 내려진 상황입니다. 개시 결정이요? 예, 10월 17일부로 개시 결정이 나왔고요. 예. 이제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해피머니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제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회생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채권자인 이제 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신고하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시게 됩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이제 원래는 이제 법원에다 신고하는 게 맞고요. 예. 지금 해피머니 같은 경우에는 회생 개시 결정을 통해서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 회생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이 신고 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채무자회생법 252조 1항에 의해서 실권이 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도 너무 귀찮기는 하는데,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신고를 안 하면 실권된다라는 말은 결국 돈 못 받는다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해피머니 홈페이지에서는 예. 10월 17일부터 뭐 이미 시작이 됐죠. 예. 12월 12일까지 간이하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또 열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활용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저는 그럴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생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실 이걸 가지고 혼자 소송을 하고 가압류를 해서 해피머니 상품권 뭐 채권 부동산을 압류를 하든 제가 경매를 치든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는 사실 뭐 소송을 넣는 거는 뭐 자유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포괄금지 명령이라는 제도가 이미 있고 지금 해피머니에는 포괄금지 명령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압류라든지
강제 집행이라든지 뭐 담보권 실행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변호사님께서 이 5,000원 상품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예. 하시더라도 사실은 뭐 소송이 중단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사례로 저희가 해피머니 INC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고 저희가 그 이제 법원 홈페이지에서 쭉 봤었을 때는 채권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추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도 한번 계속 팔로우하면서 형사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회생사건이라던가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저희도 다시 한번 2차 스터디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